여군 중위의 정의 구현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린입니다. 현재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의장교로 근무하고 있어요. 28살 서울대 수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군대에 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다가 목숨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딸의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유영수 중사였던 아버지는 항상 반듯한 군복을 입고 집에 오셨죠. 하리나,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전역을 하신 거예요. 명예전역이 아니라 불명예 전역이었어요. 당시에는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부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만 하셨거든요. 전역 후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가끔 밤에 혼자 술을 드시며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셨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가끔만 드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꼭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었거든요. ROTC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6년째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병원 수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유아린 중위는 즉시 병원장실로 출두하라. 병원장실에 들어가니 김병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유중위, 내일 VIP가 병원을 방문한다. 예, 병원장님. 어떤 분이신지요? 백인규 국회의원이다. 국방위 소속이라 우리 병원 시찰을 오신다고 하네.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백인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하지만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유중위 괜찮나? 예,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내일 의원님 안내는 내가 담당해라.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준비 잘해.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백인규. 도대체 어디서 들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아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규라는 이름이 빨간 펜으로 여러 번 적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적힌 백인규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병원 뒤쪽 화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버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더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백인규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는다. 식자재 업체 문제를 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의심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이런 내용들이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군인이잖아요. 그때 박대위가 다가왔어요. 같은 수의과에서 근무하는 선배예요. 하리나 뭐해? 표정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VIP 온다며. 너 담당이라고 들었는데 긴장되지.
네, 조금요. 박 대위는 제 표정이 이상한 걸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 수첩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부대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의 문제를 발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백인규 의원이 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의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TV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는 더 건방져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할인 중위입니다. 오늘 안내를 담당하겠습니다. 아, 그래. 잘 부탁해. 의원은 저를 대충 흘어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병원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은 이것저것 까다롭게 지적했어요. 여기 시설이 너무 낡았네. 예산이 부족한가? 시설 관리 상태가 엉망이야. 이런 걸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해? 병원 직원들은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 VIP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영양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식 정식이었습니다. 의원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이건 걔도 안 먹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걔도 안 먹겠다고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셨을까요? 아버지가 식자재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이렇게 오만하게 대했을까요? 중이 괜찮나? 얼굴이 빨갛네. 병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백인규 의원을 직접 보고 나니까 수첩 내용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 페이지가 살짝 두꺼운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두 장이 풀로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떼어보니까 작은 USB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거였나 봅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백 의원님, 저 유영수 중사입니다. 아, 유 중사. 무슨 일로 전화했나? 식자재 업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부대 급식에 문제가 있어서요. 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조용히 해. 하지만 장병들 건강이 위험합니다. 야, 유중사. 내가 지금 누구랑 말하는 줄 알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위원님께서 그 업체와 관련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에요. 야, 너 죽고 싶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아니면 내가 먼저 문제가 될 거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거였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유재현 대위였어요. 최근에 우리 병원에 파견 나온 군의관인데 민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군의관으로 온 분이에요. 다른 군인들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거든요. 점심시간에 유 대위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어요. 대위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하네.
사실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증거인데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대위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USB 내용을 들려드렸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문제야. 하지만 너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신유정 기자인데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 한번 연결해 줄까? 정말요? 하지만 저는 군인이잖아요. 괜찮을까요? 정의로운 일이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거잖아. 그날 저녁 유대위가 신유정 기자와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기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정입니다. 유대위한테 얘기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USB 파일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 이야기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기자는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사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요. 백인규 의원이 그 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있는지 찾아봐야 하고요. 기자는 바로 취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드디어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TV를 켜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백인규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이 군 내부 고발자를 협박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신유정 기자가 나와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취재 결과 백인규 의원은 자신과 연관된 업체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현역 군인을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군인은 불명예 전역 후 의문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거든요. 유할인 중이 이 사람 성이 유시네. 혹시 친척이야? 아, 네. 저희 아버지예요.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백인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좌파 세력의 음모예요. 하지만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특히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변명할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백인규 의원 관련 추가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이 흘렀어요. 백인규 의원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여러 업체와 유착관계가 드러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많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는 군에서 징계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병원장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거든요. 유중희 이번 일 정말 잘했다. 군의 명예를 지킨 거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명예회복이 되어서 다행이야. 아버지 장례식 때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명예회복 행사를 해주었어요. 늦었지만 아버지가 정말 정의로운 군인이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군납 투명 감시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얼마 전에 후배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군 생활하면서 힘든 일 많으시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입은 이 군복 부끄럽지 않게 입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진짜 군인이야.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정의.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